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도 다소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지,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어서 참 유익한 방송입니다. 물론 이찬원 씨 때문에 방송을 보기 시작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 프로그램은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도 되고 좀 유식해지는 것 같은, 상식도 풍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는 2002년 카타르 도하 올림픽 소식을 주제로 또 직전 사전 토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지난 그 올림픽 결승전이 있기 전에 프랑스가 이길 것이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 것이냐 가지고 여러 가지 토크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가 이긴다는 사람이 많았었나요? 어쨌든 아르헨티나,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 복지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거의 무너진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몇천 %가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에 나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메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럽니다. 메시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나와도 된다 그럽니다. 된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그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는 좀 진중하고 점잖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찬원 씨는 전반전에 아마 프랑스가 워낙 잘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아마 일찍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후반전에 깨어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잘하고 있어서 본인이 나는 우승자다. 우승을 하는 것을 후반전에 봤으니까 본인이 우승자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아마 아르헨티나가 이긴 것이 이찬원 씨도 좋은가 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메시가 속한 나라니까. 그런데 이찬원 씨 요즘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건데 웃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요새 이찬원 씨 그 코디 하는 사람, 제가 코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찬원 씨에 딱 어울리는 코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맑고 빛날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러다 보니 웃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찬원 씨 점점 매력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나고야는 일본 4대 도시 중 하나인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고야에는 또 특별히 또 출장 특파원이 나갔죠. 타쿠야하고 양세찬. 타쿠야는 워낙 일본 사람인데 이 타쿠야도 굉장히 점잖아요. 그 가수, 아이돌 가수인 것 같은데. 근데 나고야에 갔는데 나고야에는 그렇게 몽키센터, 일본 몽키센터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숭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원숭이들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 원숭이들의 환경, 주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는 원숭이들은 물을 건너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장면이, 일본 사람들 정말 꼼꼼하고 실수 안 하고 안전제일주의로 일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꼼꼼합니다. 여기 긴팔 원숭이 참 특이하죠. 또 거미 원숭이, 일본 원숭이 중에 그 샤바니 잘생긴 원숭이가 있다 그러네.
뭐 고리라까지. 정말 원숭이는 참 재미있어요.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아마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어덮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장어덮밥 정말 맛있어 보이더군요. 영업 연도수가 149년을 영업을 한 정말 일본 사람들의 특징, 전통을 쭉 이어온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집어 엎죠. 갈아엎어요. 외국 거면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거 받아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됐을 수도 있어요. 갈아엎으면 새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게 경제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국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류 덕분에 K컬처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는 건 좀 바람직한 거죠. 근데 장어덮밥 굉장히 맛있게 보이더군요. 정말 맛있게 보이더군요. 또 느낀 건 이찬원 씨가 아버님 부모님께서 장어집을 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장어에 대해서도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어 덮밥의 이름을 딱 알고 있잖아요. 뭐 히츠바부시? 히츠바부시? 뭐 하여튼 뭐 외국어가 돼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정말 맛있다는 것을 또 이찬원 씨가 또 장어에 또 일가견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전문성을 유산으로 상습하는, 유산으로 세습하는 이런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어느 한 개인의 별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동화 속의 별장같이 그 나선형을 틀어서 그 한 집안의 별장에 정원에 나선형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입이 쩍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관광 자산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의 이런 문화, 자연, 관광, 유산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관광 자원은 참 빈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이렇게 밀려 몰려온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 또 뭐 호주 같은데 그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잽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의 대안으로 뭔가를 기획해 놓은 것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 사진으로 많이 보는 호주의 울룰루 지역, 울룰루 그 낙타를 타고 석양을 구경하는 것이며 등등 뭐 좋은 것이 한두 군데라야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톡파원 25시에서는 그 경치에 대한 또 음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감상평? 리액션을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걸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것을 거기서 학습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 외에는 저는 음식에 대한 평가, 또 그 놀랄만한 경치, 경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찬원 씨가 톡파원 25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또 명언을 쏟아냈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